서로 보면서 한번 여러분 정리합시다. 자, 65번입니다. 여러분 65번. 자, 신경계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자, 우리가 신경계 하면은 어떻게 크게 여러분들이 숲을 그리셔야 되냐면, 먼저 신경계 했을 때 가장 본부 그거를 체온 조절 중추, 호흡 조절 중추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본부를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추신경계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가장 본부가 어딜까? 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척추 안에 있는 부분 중에서 척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뇌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척수, 이 두 가지가 중추신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거는 참고. 그럼 중추신경 말고 또 말초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초신경. 그럼 말초신경은 자기가 독자적으로는 못해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 격가지들이야. 그래서 뇌에서 뻗어나온 뇌신경, 말초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온 척수신경, 이거 말초신경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은 중추신경의 본부의 명령을 따라서만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러기 싫어. 나는 프리랜서처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신경 뭐라 그랬습니까? 자율신경이라 그랬죠. 자율신경계. 그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교감신경 들어갔잖아요. 교감신경. 스트레스 빡 받았을 때 올라오는 거. 지금 여러분 심정 아니겠어요? 교감신경. 그 다음에 시험 끝난 3월 19일 시험 끝나고 합격이 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편안하겠죠. 그랬을 때 나오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 부교감신경이 나와야지 교감신경이 나와서 막 떨어졌을까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 지금 마무리를 하시는 거니까 잘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추신경계 하면은 어디가 들어간다? 뇌하고 척수가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인체 구성의 가장 기본 단위,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세포라고 하잖아요. 세포.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경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그건 뭐라고 한다? 신경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장 했었지? 신장. 그러면 신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신장의 가장 기본 단위, 이거 뭐였죠? 신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네프론이라는 거 있었죠. 그죠? 신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그래서 양파 껍질에, 양파 한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 네프론까지 짝으로 쌍으로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뉴런은 신경의 가장 기본 단위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자, 뇌척수액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뇌실이라는 데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흐르는 부위는, 뇌척수액이 있는 부위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지주막 하강에 있다. 맞죠? 알아야죠. 아셔야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생명조절 중추라고 했죠. 어디가? 연수.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연수하면은 생명조절 중추, 그리고 또 호흡조절 중추, 이런 표현도 써도 되겠죠. 호흡조절 중추, 그리고 또 심박동 조절 중추. 그래서 얘는 생명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숨을 쉬는 뇌다. 그래서 무슨 뇌라고도 한다? 숨뇌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연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대뇌는 지각, 시각, 청각, 후각 전부 맞아요. 중요한 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뇌가
되뇌야. 이 되뇌를 보호하려고 뇌촉수액이 흐르는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 5번이 틀렸거든요. 자, 왜 틀렸냐면 여기 기능을 나열한 것 중에서 여기 균형이라는 말 있죠. 이 균형을 잡는 거는 비틀비틀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는 대뇌가 아니라 무슨 뇌가 한다? 소뇌가 합니다. 소뇌가.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풀 때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뇌 수술을 받고 났는데 받고 나서부터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 사람 어디 뇌를 다친 건가 했을 때 답이 뭐였어요? 소뇌였거든요. 그래서 소뇌는 균형 하면은 소뇌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되셨어요? 나머지 1, 2, 3, 4가 왜 맞는지, 그리고 5번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실 때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뇌분비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셔야 돼.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때 뇌분비계에서는요, 하는 일 중에서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을 제일 많이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데서 만들어요. 그래서 뇌하수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 뇌의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뇌의 한 부분을 떼어봤을 때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요 앞부분에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고, 뒤에 여기 격가지로 좀 붙어있는 요거를 뭐라고 한다? 후엽이에요. 그러니까 전엽이 범위가 넓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전엽이에요. 그럼 이때 이 전엽에서는 만드는 것 중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드는 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때 기억하실 중에 하는 게 성장 호르몬 있죠. 얘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 뇌하수체 전엽.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젖분비 호르몬 기억나? 젖분비. 그럼 모성간호에서 젖분비 호르몬 그 뭐였지? 프로락틴이라고 했죠. 이거 어디서 만들어진다?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되셨어요? 프로락틴은 젖분비. 되셨죠?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실 거 없고 대부분이가 그냥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면 다 대부분 어디다?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하면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2번에 보시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자극 나왔죠. 전엽이라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바르게 연결된 거니까 요거는 2번을 찾아 놓고 봅시다. 맞는 말이니까. 2번.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자극 어디라고요? 뇌하수체 전엽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후엽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 우리 마르고 닳도록 계속 많이 했잖아. 후엽에서 나오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뭐였어요? 자궁을 수축시키는 옥시토신, 그 다음에 또 항이뇨 호르몬. 기억나요? 항이뇨 호르몬. 소변이 못 나가게 붙들어두는 호르몬.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하냐면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소프레신. 자꾸 시험에서 비타민C라고 해도 되는데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나오듯이 다른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항이뇨 호르몬을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후엽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아니잖아. 옥시토신은 후엽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아실 수 있잖아. 그 다음에 5번에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후엽에서 나오는 거죠. 후엽, 전엽이 아니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부신이라는 데가 있죠. 부신은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살짝 떼서 사과 자르듯이 잘라봤어. 그래서 그때 부신의 껍질 부분은 부신피질이라고 하고 부신의 안쪽 부분은 부신수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과를 잘랐을 때 안쪽 부신수질, 그 바깥 껍질 부신피질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부신수질 안쪽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까? 기억해야 되는데요. 부신수질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에피네프린입니다.
에피네프린. 많이 들어봤잖아. 또 비슷한 거 뭐 있어? 노에피네프린. 이 두 가지가 부신 수질에서 나와. 세부적인 건 몰라도 교통정리 짝꿍 매칭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는 피질이 아니라 수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거는 어떤 호르몬이 있습니까? 하면은 자, 이름만 눈여겨서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안드로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알도스테론. 자, 이 두 가지는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는 뭐를 기억하자? 코르티졸. 그래서 코르티졸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얘가 무슨 일을 하는데 당을 올려주는 일을 하거든요. 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 코르티졸은 언제 분비가 잘 되냐면요. 스트레스 받고 나면 막 당이 땡기죠. 그래서 막 폭식하고 막 먹게 되잖아. 이 코르티졸 영향이 큽니다. 되셨습니까? 결론,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거 하면 코르티졸 기억하셔야 돼요. 수질에서 만들어지는 거 하면 에피네프린 생각하세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게 있냐면 부신 말고 이번에는 갑상선 기억하셔야 되겠죠. 갑상선에서도 호르몬 나오잖아. 어떤 거 나와? 가장 대표적인 주연 역할하는 거 티록신 나오죠. 기억하셔야 되죠.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뼈, 칼슘하고 관계되는 거. 칼시토닌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갑상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췌장 기억하셔야 되겠죠. 췌장. 많이 계속 연속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있지? 인슐린. 혈당 감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지? 글루카곤. 얘는 혈당 증가하는 호르몬이죠. 췌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시험 문제에서 성선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이런 말하면 성선. 이거는 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 이 말이에요. 성선 이 말이. 되셨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남자에게서 고환에서 뭐가 만들어지는데요? 테스토스테론. 어저께 했었죠?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성징.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뭐가 있다? 난소가 있다. 여기서는 뭘 만들어놨는데? 에스트로겐. 또 하나 뭐 있었어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 이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외워야죠. 오늘 잠을 조금 못 자더라도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중 호르몬끼리 연결이 바른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것까지 틀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 공부한 게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십시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67번. 자, 67번에 보시면 신장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랬어요. 자, 신장의 기능은 수분 전해질 균형. 맞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서 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신장이 망가지면 소변으로 안 나가잖아. 그러면 내 몸에 부종이 생겨서 수분 전해질 밸런스가 일그러지죠. 그 다음에 또 산성, 염기성 균형 이것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일을 합니다. 신장은. 그 다음에 또 소변이라는 형태로 노폐물을 배설하잖아. 그죠? 그럼 이때 소변이라는 형태로 노폐물을 배설할 때 단백질 찌꺼기를 어떤 식으로 배출합니까? 정상 소변의 성분, 단백질 찌꺼기 어떤 형태로? 요소, 그 다음에 또 요산, 그리고 크레아틴. 자, 요런 형태로 정상 소변이 배설이 되는 거죠. 정상 소변의 성분은 요소, 요산, 크레아틴 이런 걸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신장에서는 여러분 5번에 보시면 혈압을 조절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 인자가 레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혈압 조절까지는 기억 한번 해볼까요?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이라는 게 분비되는 게 신장입니다.
자, 그런데 자, 3번에 보면 체온 유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땀이 나가고 하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거니까 어디의 기능일까? 피부의 기능입니다. 체온 유지하면은 피부의 기능입니다. 되셨습니까? 다시 나중에 확인하실 때 신장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했을 때 1번 이런 균형, 2번 산염기 균형 맞다고 했죠. 4번 노폐물 배설 하면 그 답만 딱 보지 마시고 이때 배설 소변이라고 했다. 소변에 요소, 요산, 크레아틴의 형태로 나간지 맞는 말이네. 5번에 혈압 조절, 레닌이라는 게 있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3번은 왜 틀렸다? 피부의 기능이구나. 땀 분비를 통해서 해서 3번이 틀렸구나. 하셨죠? 그렇게 마지막 한 번 더 지금 딱 공부 끝나면 그렇게 한번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68번. 자, 약품 보관 온도예요. 자, 기름 종류의 약은 몇 도씨 전후에 보관한다?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줄 건 건데. 그래서 10도씨 전후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영하 10도가 아니고 10도씨 전후. 맞는 말 맞죠? 기름 종류는 10도씨 전후. 그 다음에 일반 약은 보통 어디다 보관한다? 30도. 대부분의 약은요 30도 정도의 햇볕이 빛을 차단하는 서늘한 곳에 두면 돼요. 그 다음에 혈청 모르겠어. 이거 잘 모르겠어. 혈청 모르겠어. 자, 그런데 혈청하고 인슐린 이거 갑자기 떠오르는 거 없어? 예방접종약 하는 거. 혈청, 인슐린, 예방 백신, 그 다음에 간장 추출물,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모르겠다만 하지 말고. 그럼 이거 전부 다 몇 도였다? 2에서 5도 냉암소. 맞나요?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간장 추출물 이런 거 2에서 5도 냉암소. 그러니까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5번도 2에서 5도라야 돼. 10도 아니라고요. 되셨죠? 68번 충분히 우리 같이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자, 침구 간호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유침에 관한 거는 유침 시간이 너무 이게 오래 20분이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침을 맞는 시간은 20분 정도인데 움직이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동안 이렇게 같은 자세로, 그러니까 침을 맞는 동안은 같은 자세로 있어야지 자꾸 자세를 바꾸면 침이 다른 데 찔리면 어떡해. 그 다음에 2번에 발침, 침을 빼는 거죠. 발침을 할 때는 침의 옆부분을 살짝 눌러서 돌려서 빼고 그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눌러주는 거죠. 문지르는 게 아니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줍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침구 적용 부위는 자, 모르겠지만 경혈이라는 건 어쨌든 기와 혈이 통하는 길을 말하잖아요. 거기에다 한다는 거예요. 자,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너무 중요합니다. 훈침, 침의 부작용이죠. 자, 훈침은 어떤 부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침을 만졌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이때 훈침이지. 그럼 이때 어떻게 합니까? 가벼울 때는 침을 제거하고 바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 돼. 그런데 심할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꼭꼭 눌러준다 그랬잖아요. 인중과 중충혈, 손가락 가운데를 꼭 눌러주고 백회혈, 이거는 100가지 혈이 모이는 곳이 됐죠. 정수리 쪽에다가 쑥뜸을 뜬다. 이거는 심할 때 맞아요. 근데 이 보기보다는 가벼운 경우가 우리가 더 많았죠. 가벼울 땐 어떻게 한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그죠? 그게 맞죠? 답 4번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5번에 보면 몹시 피곤할 때요. 피곤할 때 침과 뜸을 둔다. 여기 침과 뜸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이 우리 요점 정리해 보시면 피곤할 때는 하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한 방에서 우리 몇 문제 나와? 두 문제 나와. 두 문제.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에서 한번 보시고 내가 5번 몰랐다 그래서 침과 뜸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거 어리석은 거야.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하셨죠? 그래서 보편적인 거 하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내용만 지금 써머리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여기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자, 70번. 자, 신장질환에서 급성사구체 신염은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급성사구체 신염의 네 가지 증상이 뭐였죠? 네 가지 증상이 구체 신염은 뭐라 했어요? 고, 혈, 단, 부라고 했잖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 풀면 돼. 그러면 이거 뭐야? 사구체 신염은 고혈압. 혈압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혈, 뭐였지? 혈욕. 나가면 안 되는 혈욕, 피가 나가는 거죠. 소변으로. 그 다음에 단, 백뇨. 단백질이 나가면 안 되잖아. 이게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신장이 여과를 못했어. 그러면 단백뇨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게 뭐다? 부종이 되겠죠. 그래서 사구체 신염의 네 가지 증상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사고혈단부, 사고혈단부 한 게 네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증상을 안다면 한번 내용에서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보시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혈뇨가 확인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탈수 확인을 위해서 그랬어. 여러분, 탈수가 일어나? 제가 금방 뭐가 일어났어요? 부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종 확인을 위해서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2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 다음에 혈압이 있다며, 그러니까 자주 혈압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이때 이 환자는 신장이 문제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장은 단백질을 적게 줘야 돼. 신장이 그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단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혈압이 있다며. 혈압이 있으면 저염이잖아요. 그리고 몸이 붓는다며. 부으면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염인 거죠.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요. 부종. 물이 안 나갔죠. 제가 물이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 누가 안 나갔지? 칼륨. 그래서 이 사람은 칼륨 수치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칼륨을 많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칼륨을 적게 먹어야 돼. 칼륨 수치가 높으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5번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구체 신염은 주로 아이들한테서 많은 건데 이거를 일으키는 균이 무슨 균이냐면요. 연쇄상구균이야. 연쇄상구균입니다. 그래서 이 연쇄상구균은 얘가 어디를 되게 또 좋아하냐면요. 편도선을 좋아해. 그래서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균도 연쇄상구균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편도선염에 걸렸어. 애가 편도선염 걸렸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이 균이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또 좋아하는 데가 어디였어? 사구체라니까? 그래서 사구체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편도선염 아이가 사구체 신염이 걸리기 쉬운 거죠. 그러면 이게 안 걸리려면 거꾸로 말하면 편도선염에 안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에 보시면 상기도 감염자와 어떻게 한다? 좀 따로 떼놓자는 거죠. 왜냐하면 편도선염 같은 거 걸리면 사구체 신염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되셨습니까? 답은 여기서 2번입니다. 틀린 거가.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한테 꼭 해줘야 될 게 체중 측정하고 매일 해야 될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적을까요? 매일 체크하는 거, 매일 체크하는 거, 어떤 거 체크하냐면 지금 나온 것처럼 부종의 정도를 봐야 되니까 체중 제어,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쌌길래 밸런스가 안 맞나,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아까 칼륨이 내 몸에 너무 많다 그랬죠. 물이 안 나가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칼륨 수치가 어느 정도가 높은지 확인해 보는 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떤 것도 확인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질문해 볼까? 부종이니까 물이 안 나갔죠. 그럼 물이 안 나가면 소변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겠죠. 그럼 소변이 적게 나오면 진할까? 묽을까? 진하겠지. 그래서 소변이 얼마나 진하냐? 묽으냐? 그거를 제가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요비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 비중이 높다 이 말은 소변이 진하다. 요 비중이 낮다 이 말은 소변이 묽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소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다는 거. 자, 70번 사구체 신념 중요합니다, 여러분. 4가지 증상을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그리고 간호를 찾아내면 훨씬 쉬워. 그리고 감기나 편도선염 걸리면 안 되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 접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1번에 보시면 자 오탄데 여러분 죄송해요. 자 간염 예방접종이었어요. 감염이 아니라 간염 예방접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는 말은 내 몸에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또 항체가 없을 때 맞는 게 예방접종이잖아. 그럼 이때 여러분 자 AG라는 말 있죠. 자 여기 나오는 AG 자 그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 문제집에서도 나왔어요. AG 자 HBS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AG 하면은 이거는 항원이에요. AG 하면은 항원입니다. 자, 항원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야.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AG 말고 AB 자, AB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항체라고 합니다. 그럼 항체는 뭐냐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즉 병원체를요. 이겨내는 힘, 그걸 항체라 그러죠. 항체. 그러면 항원하고 항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또는 바이러스, 항원. 이겨내는 힘은 항체야. 그럼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려면 여러분 균이 항원이라 그랬잖아. 외부에서 들어온 거. 그럼 이거 있으면 예방접종해요? 이거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하는 말을 음성이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겨내는 힘이 있으면 예방접종 왜 하겠어? 예방접종하는 이유가 뭔데요? 항체 생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체도 없으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는 항원과 항체가 모두 음성일 때 한다는 소리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건강진단서를 내셔야 돼. 그때 병원에 따라서 B형 간염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양성이다. 이 말은 좋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항원이 양성이다. 이래 말하면 이거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근무해도 항원, 항체 이런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가지셔야 되겠죠. 이 공부가 그냥 시험 3월 19일 끝나고 휘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래서 간염 예방접종은 결론만 말하면 둘 다 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이겨내는 힘도 없는 거.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자, 72번에 보시면 투석 중에 혈압이 환자가요 80에 50으로 떨어졌대요. 80에 60으로요. 여러분 수축기가 80까지로 떨어졌으면 이거는 BP가 막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 사람 BP가 이렇게 떨어지니 맥박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맥박은 심장이 자꾸 떨어지니까 맥박은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뛰겠죠. 더 빨리. 그러나 힘은 없어. 약하고 빨리만 뛸 거야. 그러면 맥박이 빨리 뛰고 하면은 나도 같이 뛰는 녀석이 누구야? 호흡이죠. 호흡도 어떻게 된다? 얕으면서 빠르기만 할 거예요. 효과는 없이. 그죠? 이거 지금 무슨 증상입니까? 전부 다 쇼크의 증상이지 않습니까? 쇼크. 그러면 쇼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투석 중에 이 말은 전부 다 함정인 거고 혈압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실기 문제가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쇼크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뭔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고맙겠지만 이렇게 나와도 쇼크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지상승이죠.
그래서 4번에 다리 쪽에 있는 피를 심장이라는 모든 본부로 다 모이게 만들어야지 피를 쥐어짜겠죠. 그래서 4번에 하지, 상승, 트렌들렌, 버그체위, 골반, 고위를 취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73번이 여러분 참고로만 하세요. 73번이 신생아들은요 어른보다 금방 탈수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른은 몇 번 구토를 했어도 뭐 그렇게 빨리 탈진되지 않거든. 근데 애들은요 막 토를 몇 번 하고 나면 금방 탈진에 빠져버려요. 그 이유가 3번에 보면 성인보다 체표 면적이 넓어서, 체표 면적은 몸무게보다 몸뚱아리 면적이 더 넓다는 거야. 뼈대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이러니까 땀이나 이런 걸로 수분이 바깥으로 땀구멍으로 빡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괜찮아. 73번은 틀리셨다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노인의 영양관리입니다. 아셔야 되겠죠. 자, 노인은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진다, 똑같다, 증가한다. 갈증을 적게 느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목이 막 많이 말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오히려 안 먹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 증가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자꾸 먹으면 자꾸 싸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갈증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자꾸 먹어줘야 돼. 단 밤에 먹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틀린 거 찾는 건데 다른 거 몰랄 때도 3번이 틀렸다는 건 알잖아 우리가. 자, 포화지방은 쉽게 말해서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래서 포화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고 뭘 늘리자? 불포화지방을 늘려라 그랬죠. 올리브유 같은 거. 불포화 지방의 섭취를 증가시키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단당류, 다당류 할 때도 뭐랬어? 단당류는 줄이고 다당류는 더 증가시킨다 이 말이었죠. 됐죠? 그래서 포화지방은 줄이고 불포화는 늘린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야채, 과일 등 섬유질이 많은 걸 먹어라. 나이 들면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돼서 변비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섬유질 많이 먹어줘라. 그 다음에 5번 빈혈이 골고루 제대로 안 먹어서 빈혈이 올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입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어떡할까요? 나이가 들면 자꾸 밥을 많이 먹게 되지. 그죠? 그 나이 들면 돈이 별로 없잖아. 내가 돈 벌어놓은 게 없고 돈이 뭐 없다면은 많이 먹는 게 제일 싼 게 뭐예요? 밥이잖아, 쌀이잖아요. 다른 음식보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오히려 살이 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탄수화물의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이 안 쪄. 되셨어요? 그러면 지방은 어떡할까요? 지방의 섭취도 어떡할까요? 이것도 늘린다, 줄인다? 줄이셔야 됩니다. 지방의 섭취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도 열량을 내는 거고 지방도 열량을 내는 거잖아. 그래서 지방의 비율은요. 전체 내 몸의 칼로리에, 내가 먹은 칼로리의 35%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내 전체 먹은 칼로리에서 35%를 넘으면 안 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칼로리를 먹었어. 그러면 350칼로리가 지방이다.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럼 다 뭘로 간다? 살로 간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줄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있죠. 그 다음에 또 비타민 있죠. 비타민. 그 다음에 또 무기질 있죠. 이런 거는 줄이지 말고 예전과 젊었을 때랑 똑같이 먹어주세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똑같이 주고요. 탄수화물과 지방만 줄여라. 되셨습니까? 그거까지 여러분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75번에 보시면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든요. 1번 중요하죠. 무의식 환자는 기도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응급처치할 때 심한 출혈이 있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출혈이 심한 환자를 발견하였다. 제일 먼저 직접 압박이잖아. 직접 압박 눌러줘. 그 다음 뭐예요? 지압법. 사실은 직접 압박하면서 지압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쓰는 건 뭐였다? 지혈대예요. 묶어주는 거였어요. 왜? 지혈대는 혈액순환에 문제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혈대는 사지절단 시 최후에 사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수술을 앞둔 복부 환자래요. 상처 환자 수술 앞두고 있대. 그럼 그 환자 물 주면 안 되잖아.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 5번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직접 압박.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리까리하더라도 나머지 1, 2, 4, 5가 맞으니까 3번을 틀린 거라고 가려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수 환자가 물에 빠진 환자가 구토를 해. 그때 등을 두드려줘서 막 더 토하게 하다가 잘못하면 구토를 계속하게 하면 기도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수 환자가 구토를 하는 경우 등을 두드린다 하는 말 X. 여기서는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1, 2, 4, 5가 맞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자, 독거노인이에요. 자,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 가장이라는 말이 3월 19일 날 나오면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어떤 걸까? 1대1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혼자 사는 노인한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교육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77번에는 물의 자정작용이에요. 여러분 자정작용이 뭔데요?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지. 그래서 물이 있는데 그 물에 들어온 불순 물질이 밑에 깔아앉혔어. 그럼 위에 물은 좀 깨끗해지겠지. 그러니까 침전, 자정작용 맞아요. 그 다음에 분해라는 말은 좀 흩어지는 거지. 다 그런 거 분해. 막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흩어지는 거 분해. 그 다음에 희석, 연해지는 거죠. 연해지는 거. 그 다음에 물의 자정작용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일광소독. 자, 일광소독은 어떤 햇빛을 말하는 거죠? 광선을 자외선. 자외선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살균 작용이 있었죠. 살균 작용. 그래서 일광소독 물에 균이 있는데 햇볕이 내려쬐니까 그 안에 있는 균이나 이런 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발효라는 말은 생뚱맞게 지금 여기서 나올 말이 아니지 않나? 발효. 자, 발효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탄수화물에 미생물이 들어갔어. 탄수화물에 뭔가 균이 들어갔어. 미생물이 증식했다고요. 그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발효라고 하죠. 그래서 적절한 발효는 인체에 좋아. 쌀막걸리 이런 거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미생물 균이 들어간 거야. 발효.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백질에 균이 들어갔어. 그럴 때는 뭐라고 이름을 명칭합니까? 상했다 이게 아니라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단백질에 균이 들어갔을 때는 부패.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방 또는 당질 좀 달달한 거 있죠. 이런데 만약에 균이 들어가서 완전히 썩었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변폐라고 하겠습니다. 변폐. 그래서 지방에 균이 들어간 걸 보고 발효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되셨어요? 짝꿍 매칭, 짝꿍 제대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8번에 보시면 만성질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랬죠. 자,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을 나누는 경계 기준의 개월수는 몇 개월이었다? 3개월이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다음에 2번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했다. 여러분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만성질환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완치가 아니죠. 완치가 아니라 뭐다?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자.
해서 관리하자는 거죠. 답은 여기서 1번 3개월 이상이라고 하셔야 돼요. 79번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자, 숙주라고 했어요. 자, 숙주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거는 들어가서 사는 장소죠.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와 가지고 해를 입히는 거죠. 그게 숙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돼지 이런 거 우리 살처분했잖아요.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번 맞아. 그 다음 2번에 보면 병원역이라는 말 있죠. 자, 여러분 3번부터 볼게요. 감염역이라고 했죠. 감염이 뭔데? 감염이라는 거는 병원체가 숙주에 들어와서 안에서 새끼치는 거를 감염이라 그랬어. 근데 그런 새끼치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감염역인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병원역 중요하죠. 병원역이라는 거는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왔다 그래서 감염됐다 그래서 전부 다 증상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 무증상도 있잖아요. 근데 병원체가 들어와서요. 현성 질병을 일으킨다. 그 말은 증상을 드러낸다는 거죠. 증상을 드러낸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병원역. 그 다음에 4번 동력 중요하죠. 자, 동력은 병원체가 숙주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심각한 장애와 증상을 준다. 심각하다 이런 말 나오면 동력.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맞아요. 5번에 보면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싸우는 힘이래. 저항하는 힘이래. 감수성 아닌데 감수성은 저항하는 게 아니라 걸리는 거죠. 감수성에 빠졌다, 예민하다면 병에 잘 걸린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저항하는 힘은 감수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면역력, 이겨내는 힘, 능력 하면은 면역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면역력. 되셨습니까? 그래서 5번은 면역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80번 볼게요. 80번에 보시면 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병원체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걸 뭐라고 한다? 바이러스. 그러면 병원체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균은 무엇입니까? 큰 균은 진균이라고 했죠. 진균. 가장 큰 균은 진균. 가장 작은 거는 바이러스. 그래서 너무 작아서 전자 현미경으로만 관찰이 돼요. 그리고 너무 조그매가지고요. 필터를 통과해버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과성 병원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오타를 좀 지웠어요. 여과성 병원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생체 세포 내에서 번식해서 세포 안에서 생기는 병원체라고 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괜찮아. 차분하게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헛공부했다. 실습도 힘들었는데 개고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보자고. 4번 보자. 여러분 4번. 자,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생제가 효과가 좋대. 항생제는 어떤 거 죽이는 약이야? 세균 죽이는 약이야. 그러면 바이러스엔 어떤 말을 했어야 돼요? 항바이러스제라고 해야 되겠죠. 항바이러스제. 그죠? 너무 고맙네. 이게 틀렸다는 게 나왔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4번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번식해요. 절대 죽은 거 안에 들어가서 번식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서 번식해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병원체다라고 부릅니다. 되셨습니까? 항바이러스제. 81번에 보시면 자, 성폭행을 당한 후라고 했어요. 당한 후 임신을 예방하겠대. 임신을 예방하겠대. 그 방법은 어떤 걸까요? 사후 피임약 있었죠. 다른 말로 응급피임약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복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4시간 안에 복용을 하면 제일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 피임약입니다. 여간하면 안 쓰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인체 호르몬의 밸런스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급할 때는 쓸 수 있는 4,5피임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자, 82번에 보시면 모성 사망률이라고 했거든요. 자, 모성 사망률인데 여러분 자꾸 헷갈리는 것만 내가 약한 것만 자꾸 묻고 있잖아. 그냥 모성 사망률 하면은 1번 임신분만 산후기 합병증 찾을 건데 분모를 물었어. 분모는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 그럼 분모는 누가 되냐면 가임 여성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가임 여성이 언제다? 15에서 49세 여성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에서 49세 여성 중에서 위에 들어가는 분자가 뭐가 되냐면 1번이 되는 거죠. 1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여성들 중에서 임신으로 죽는 거, 분만하다가 죽는 거, 산욕기 때 죽는 거, 그 숫자가 분자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거를 모성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4번에 전체 여성 인구가 아니라 15에서 49세 여성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83번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자, 1번에 보면 BCG 미접종자 사업, 접종 사업 뭐 이런 쭉 있는데 어느 게 제일 클 것 같아? 당장 여러분 해야 될 건 뭐야? 감염병부터 손 써야 되지 않을까? 그죠? 5번에 감염병 관리가 되겠죠. 감염병 관리. 그 다음에 84번에 처방전 기재사항에 여러분 2번에 볼까요? 환자 서명 이런 거 없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의료인 서명 그건 있어. 그런데 환자 서명은 없어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처방전은 몇 년 보관이에요? 2년 보관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85번에 보시면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품위 손상. 자, 품위 손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였습니까? 격 떨어지는 행동 해가지고 다른 의료인들 창피하게 만든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랬을 때 1번에 과잉 진료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유 다른 사람 다 창피하다야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약간 진료행위 야매 같은 거 했어. 그럼 아유 왜 이렇게 격 떨어지는 거 했냐 이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4번 약국 개설자하고 단합해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막 데리고 온다든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우리한테 병원에 돈을 주고는 의료인한테 돈을 주고는 우리 약국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짠 거야. 그런 거 격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했어. 격 떨어진다 이거예요. 품위 손상입니다. 자,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일회용 주사기 말 그대로 일회용이에요. 이거를 재사용했어요. 여기 재사용하면요. 이기까지가 어떤 거냐면 재사용한 것까지만 되고 환자한테 해를 안 줬다면 자격 정지만 돼요. 면허 정지만 된다고. 그런데 끝에까지 볼까? 끝에 보니까 환자한테 세상에 해까지 줬대. 그래서 예전에 일회용 주사기를 써서 C형 간염에 환자들이 다 걸려버리는 경우가 서울의 어느 의원에서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것처럼 환자들한테 해를 준 거야. 그럼 이거는 벌이 커지. 그냥 재사용만 했다면 자격정지인데 환자한테 손상까지 줬으니까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시켜버리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3번은 품위 손상이 아닌 뭐에 들어간다? 면허 취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86번. 자, 86번에 보시면 예방접종에 관한 거거든요. 자, 예방접종 증명서 몇 년 보관한다? 10년 보관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알아두셔요, 여러분.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 그 말은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자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또 더한다면 특별자치도지사. 근데 특별자치도지사는 크게 키워드가 아니니까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 알아나?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할 줄 안다면 질병관리청장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너무 일이 많아서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예방접종해 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했죠.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네. 예방접종 시행자는 누가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또 특별자치도지사, 한 사람 더 넣는다면 질병관리청장 되는 거죠. 2번 맞아. 2번 맞아. 그 다음에 1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궁경부암 백신 필수 예방접종에 속합니까? 맞잖아. 언제 맞아야 돼요? 맞는 거 11에서 12세. 11에서 12세 때 예방접종하죠. 그 예방접종 백신 뭐죠? HPV 예방 백신. 맞죠? HPV 하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HIV 하면은 에이즈 바이러스. 되셨어요? 자궁경부암 백신은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 예방접종 있을 거다라고 공고를 내는 자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무조건 예방접종이라는 말 나오면 제가 누구 하자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그래서 예방접종해 아까 말했잖아요. 그럼 예방접종 공고를 내야 되겠죠. 그거 낼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되셨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방접종 공고를 할 때 5번에 보시면 뭐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까? 당연히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하겠다는지 또는 예방접종 종류를 말해줘야 되지 않나?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예방주사도 아스인지 화이자인지 이런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방접종 받을 사람의 범위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만 오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면 막 젊은 사람들도 오면 어떡해. 이런 거를 미리 정해서 공고하겠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87번입니다. 자,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로 가능한 자. 중요하죠. 자, 누가 될 수 있다?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알아야 되겠죠. 보호자 못하는 자. 누구였다? 미성년자 안 됐어요. 1번에 IQ 150, 와, 내보다 더 똑똑하네?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 미성년자 안 돼.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행방불명자가 어떻게 보호자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2번에 보시면 치매 환자 있잖아요. 치매가 있는데 어떻게 보호자 되겠어? 그 다음에 5번에 소송 중인 자 이런 사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72세 노인은 괜찮겠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88번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중요합니다. 그만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시, 도지사, 그 다음에 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한국수자원 공사사장, 물사장. 되셨습니까? 결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 공사사장, 보건소장은 끝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9번입니다. 89번 혈액관리법에 관한 겁니다. 자, 헌혈자의 혈액은요 검사가 필요하죠. 어떤 검사에?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C형 간염 하죠. 자, 그런데 A형 간염은 하나? A형 간염은 해요 안 해요? A형 간염은 안 해요. 그죠? A형 간염은 안 해. 그 다음에 또 혈당 검사 하나? 혈당 검사 하나요 안 하나요? 혈당 검사면 당뇨 환자 피 맞았다고 해서 당뇨 걸립니까? 그건 아니잖아. 이거 안 해. 그 다음에 또 산소 포화도 검사. 아이고. 자, 이 검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되셨습니까?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 보세요. 수혈을 받았어요. 그 말은 내가 피가 모자라서 피를 받았다는 거지. 피를 받았는데 1년이 아직 안 됐으면 헌혈 못해. 헌혈은 남한테 주는 거잖아. 자기가 피가 부족해서 피를 맞았는데 아직 1년도 안 된 사람이 누구한테 피를 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야지만 헌혈을 할 수 있다고요. 맞는 말. 되셨어요? 4번 봅시다. 4번에 보면 헌혈증 있죠. 헌혈증을 내가 한 장을 냈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장의 헌혈증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만 맞을 수 있다고.
염치 없이 나 2개 주면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한 단위의 혈액 제제만 맞을 수 있어요. 이때 혈액 제제는 어떤 거였어? 전혈, 농축 적혈구, 농축 혈소판, 신선하게 얼린 혈장, 신선 동결 혈장, 이런 제제를 하나만 받을 수 있어. 그 중에서 메뉴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전혈 할게요. 저는 농축 적혈구 할게요. 할 수는 있지만 2개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보시면 5번이 아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틀리셨다면 5번을 하신 분도 맞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로 잘 찾으셨어요. 제가 지금은 지워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특정 수혈 부작용이랬어요. 자,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인해서요. 밑에 적어놨어요. 만약에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환자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는요. 즉시 보건소장을 거쳐서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망했을 때는 적어두십시오. 메모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입원이나 장애를 입었어. 죽지는 않았어. 그럴 땐 얼마? 15일 이내에 보건소장한테 하고 보건소장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들어갈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이내가 아니고 사망했을 때는 즉시입니다. 되셨습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요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해봅시다. 3번도 틀렸어요, 여러분. 5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어요. 3번에 보면 혈액 매매 행위라고 했죠. 혈액은 사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벌이 가장 큰 벌이지. 5년에 5천이었죠. 그래서 혈액 매매 하면은 5년에 5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그 뜻이었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부분 89번. 그 다음에 90번 보겠습니다. 90번. 자, 의료 폐기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배출 당시부터 종류에 따라서 격리해서 배출한다. 맞는 거 찾는 거 아니고 틀린 거 찾는 거죠. 맞는 말이지.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온 거는 격리 의료 폐기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 의료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분리해서 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반드시 사용한 연월일을 적어라. 그래야 얼마 동안 이게 보관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4번 의료 폐기물은 근무가 끝나면 모두 모아서 전용 용기에 배출한다. 아니요. 의료 폐기물을 그냥 놔뒀다가 근무 끝나면 모두 모으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생길 때마다 바로 전용 용기에 넣어야 되겠죠. 근무가 끝나면 모두 모으는 게 아니라 생길 때마다 손상성 폐기물, 생길 때마다 조직 물류 폐기물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태반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까 전용 용기에 담아서 이때 태반은 뭔데요? 조직 물류 폐기물이죠. 그죠? 담아가지고요. 바로 내놓는 게 아니라 냉동시설에 보관했다가 부패 변질될까봐요. 보관했다가 얼마 안에 15일 보관이기 때문에 15일까지는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을 그냥 실내에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겁니다. 15일간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15일간 보관이 가능하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냉동시설에 보관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4번은 끝나면 모두 모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배출을 해야 됩니다. 자, 91번에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위생 돕기 간호입니다. 개인위생 돕기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의치는 미지근한 수돗물 아니잖아요. 미지근한 수돗물 아니고 어떤 물? 찬물. 그죠? 찬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에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한다? 포피를 뒤집어서 닦는다. 맞는 말이네. 그죠? 닦는다. 특수 구강 간호할 때 알코올 아니라니까. 알코올은 입간호에 안 쓴다니까. 그죠? 백태 제거 이거는 뭐였지? 백태 낀 혀의 죽은 조직을 제거한다.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과사나 수소수. 과사나 수소수. 아이고. 수소수. 바보 같아.
되셨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상지를 닦을 때는 상박에서 하박으로 문지른다? 아니잖아요. 하박에서 상박으로 문지르죠. 왜? 혈액순환을 위해서. 어떤 혈액? 동맥혈액, 정맥혈액 기억하셔야죠. 정맥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예요.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에요. 동맥까지는 전달이 안 돼. 끝부분을 표면을 마찰시키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 노인은 발톱을 먼저 자르고 침상 목욕한다. 어저 했잖아요. 어떻게 시켰어요? 얼굴부터 해서 쭉 시켰죠. 그래서 얼굴, 그 다음 어디 시켰지? 목,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몸통으로 가자. 가슴, 밑으로 복부, 그죠? 더 내려오세요. 다리, 그리고 옆으로 눕히세요. 등, 그리고 음부 시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어? 손톱, 발톱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거야. 틀렸습니다. 여기서 맞는 거는 2번입니다. 자, 92번에 전혈검사라고 했어요. 자, 전혈검사는 CBC라는 거죠. 이거는요, 혈액검사의 기본이죠. 그리고 혈구를 보는 거야. 혈구 하면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수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글씨 못한데 여러분 알아서 보셨죠? 용혈되지 않게 천천히 흔들어준다. 맞는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혈당 검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93번에 보시면 기관절개관 환자 석션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총 흡인 시간은 4번 먼저 보자. 4번에 보면 한 번 할 때 흡인 시간은 몇 초 이내로 한다? 10초 이내로 한다. 저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지금도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잘할 거야. 10초 이내다. 총 흡인 시간은 얼마를 넘지 마라? 땡, 틀렸네. 5분을 넘지 마라 라고 했죠. 그죠? 틀렸어.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점막이 자극이 되니까 카테터를 돌리지 마라. 아니요. 카테터를 회전시키면서 슉 뽑아내자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카테터를 삽입하면서부터 압을 주면 안 돼. 원하는 위치에 들어간 다음에 압력을 줘야 되겠죠. 삽입하면서부터 압을 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석션 사이 중간중간에 가래를 뱉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했습니까? 환자가 되게 힘들어.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석션 중간에 심호흡 좀 하세요. 그리고 또 기침하시려면 기침 좀 하세요. 그런데 환자가 너무 헐떡헐떡 하고 있어. 그럼 상황에 따라서 산소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되셨습니까? 답은 여기서 요거는 4번만 정답입니다. 94번에 보시면 유치도뇨관 환자의 간호예요. 자, 소변을 채취할게. 그럼 소변줄 꽂고 있을 때는 어떡할까? 1번에 도뇨관의 소변을 멸균 주사기로 채취를 하자. 1번이 되겠습니다. 분리해서 이렇게 채취하지 않고. 지금 이때 이 소변 채취는 여러분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소변 배양. 모균적으로 하는 거니까 멸균 주사기로 채취하자. 그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95번에 보시면 당뇨 환자의 간호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죠. 자, 혈관 합병증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저릿저릿하고 순환이 안 되고 이런 거 생길 수 있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발간호죠. 그죠? 필요해요. 그리고 치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환자가 저혈당에 빠졌는데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뭐를 할까? 사탕 주면 돼.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포도당을 수액으로 공급해야 되겠죠. 의식이 없는데 사탕 주면 안 돼요. 되셨어요? 그런데 5번이 틀렸어. 왜냐하면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감각이 조금 떨어져. 그래서 화상 같은 것도 잘 있고 디기도 잘 되어요. 그래서 발이 아프다고 해서 쑥뜸 이런 거 떠가지고 화상 입으면 어쩔 건데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95번은 이유 틀린 이유 아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96번에 자, 아기를 낳고 나서요 6시간 안에 반드시 소변을 보라 그랬죠. 왜? 그래야지 방광이 비워져야지만 자궁 수축이 잘 되니까.
그죠? 방광을 비워야지만 자궁 수축이 잘 되는 거. 그럼 자궁 수축이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산후출혈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론은 소변을 보라 강조하는 이유는 산후출혈을 막기 위해서. 되셨습니까? 그런데도 자연 배뇨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안 되면 소변줄을 끼워야 되겠죠. 한 번 하고 빼는 소변줄 단순 도노를 실시하겠습니다. 97번에 산전 유방간호입니다. 자, 아기를 출산하기 전 유방간호예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유두균열 예방을 위해서 한다. 이거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두에는 비누칠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5번, 3번에 보면 초인부는요. 임신 5개월부터 유방 트레이닝을 해요. 그러면 초인부가 아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산부라고 할까? 경산부는 언제부터 할까요? 임신 후반기부터. 초인부는 한 번도 트레이닝 한 적이 없으니까 조금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신 5개월부터. 경산부는 임신 후반기부터. 그 다음에 4번에 유두에 비타민 A가 함유된 연고를 바른다. 이거는 유방간호를 위해서 바르는 게 아니고 이건 언제 바르는 거지? 이거는 유두균열일 때. 유두균열이 있을 때 비타민 A가 들어있는 바셀린이 섞인 비타민 A, D 연고를 바른다 라고 돼 있었죠. 이거는 균열일 때.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할 때는 유두에다가 오일을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단련을 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98번 보겠습니다. 98번에는 고열이 나는 아이네. 성인 아니니까. 자, 30분은요. 성인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성인입니다. 성인은 20-30분 정도예요. 20-30분. 그 다음에 소아는 아동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니까 30분까지는 좀 크다고 보세요. 그래서 요건 성인인 경우야.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얼음 베개를 적용한다 라고 했죠. 얼음 베개 하는 거 맞잖아. 머리는 차갑게, 그 대신에 발은 어떡할까? 따뜻하게.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체온을 잰다. 맞겠죠? 몇 분 뒤에 잴까? 30분 뒤에 재야 되겠죠. 그리고 70% 미온수 마사지 후 체온을 잰다. 30분 후 잰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 미온수 마사지 후 즉시 체온을 재는 게 아니라 30분 뒤에 잰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70% 알코올이 아니죠. 몇 프로 알코올로 해야 돼? 30에서 50% 알코올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인데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 체온보다 2도C 정도 낮은 미온수. 되셨습니까? 98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99번에 보시면 간호조무사 업무에서 불이 났을 때 보기 2번 한번 볼까요? 보기 2번에 보시면 연기가 생겼는데 코와 입을 왜 틀렸어요? 젖은 수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젖은 수건으로 해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100번 문제입니다. 자, 100번에 보시면 호르몬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있어요. 호르몬 하면 여러분 무슨 과를 가야 돼? 내분비내과 간다면서요. 내분비야. 그러니까 1번에 외분비가 아니라 내분비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허망하게 틀렸네. 그러면 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내부 환경을 조절한다. 여러 가지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 그 다음에 인체의 발육과 성장을 조절한다. 맞아. 어떤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성선을 자극한다. 어떤 거였지? 누구였죠? 성선을 자극하는 거 고환 그리고 난소 성호르몬. 그죠? 그 다음에 5번 주된 분비선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아까 어디랬습니까?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는 말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이기 때문에 내분비선에서 작용하는 물질이다. 답은 1번입니다. 정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